문제된다. 이걸 알고 있었느냐? 바로 방송인 박나래 씨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안 기자, 어제 네. 채널A가 단독 보도했는데 네. 박나래 씨가 이른바 그 주사 이모 논란, 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네. 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이 비의료인을 동행했고 그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됐죠. 예. 자, 지난 2023년 11월 촬영 때인데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몰래 데려갔다가 문제가 되자 이 박 씨가 직원에게 이거 문제가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 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박나래 씨의 입장은 이 비의료인인지 몰랐다. 즉 의사인 줄 알고선 시술을 받았던 것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 보도를 기반으로 본다면은 박나래 씨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시술을 받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박나래 씨가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채널A에서도 계속적으로 박나래 씨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의료 자격증이었으면 당연히 불법인데요, 변호사님. 문제는 이제 박나래 씨가 이거를 알았다면은 공범 혐의 이런 게 적용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예. 만약 무자격자가 이게 외형상은 굉장히 그럴듯한 병원을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무자격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이것을 하도록 부추겼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예. 그때는 치료를 받은 입장, 의료 행위를 받은 입장에서도 이 무자격자의 행위에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그러니까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이고요. 만약 지금 이번 사안처럼 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병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택이라던가 오피스텔, 심지어 해외에서 동행하여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알고 있었다. 무자격자 행위를 알고도 용인했다라는 부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고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고소당한 내용 중에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대리 처방 부분인데 저도 이 전 매니저 통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리 처방을 요청받았을 때 받아온 당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강요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관리인데 왜 해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들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리 처방을 받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 예. 자, 전 매니저 측의 고소장을 경찰이 들여다본 후에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강요죄가 성립이 된다면 강요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예.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종속되어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린 어차피 한 배를 탄 거다. 내지는 너도 이 행위에 동참을 했다. 이런 압박성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대리 처방을 받아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측면이 있겠지만 대리 처방한다거나 이런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예. 이런 행동을 대신 해주는 입장에서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기소 유예와 같이 충분한 참작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알고도 가담했다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료법 위반 논란의 불똥이 연예계로 튀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 보면은 주사 이모라는 사람의 SNS 과거 게시글이 지금은 삭제됐지만 좀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다면서요. 네, 박나래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과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씨의 사인 CD 혹은 또 다른 멤버 키의 반려견을 함께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의 사진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요청했고 온유 씨 측은 입증을 내놨습니다. 네.
병원인 줄 알고 방문했을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본인이 이 주사 이목의 시술을 받은 건 1차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인 줄 알고 받았다는 거죠. 자신은 제3의 장소, 의료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신사동 소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정식 의료기관이고 거기에 정식 의료인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본인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키 쪽에서는 아직도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키의 반려견 영상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한간에선 키의 집안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 주사이모를 만났다. 그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합법적인 면허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의료 밖에, 그러니까 의료 병원 밖의 진료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실제로 왕지인이 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왕지인이라는 걸 좀 풀어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의사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뭐 가정이라든가 환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보는 행위를 넓게 왕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병원까지 가기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료 봉사 차원에서도 사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요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의사가 수용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렇게 병원 외의 공간에서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지만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행위가 할 수 있는 의료인이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왕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산간지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좀 허용이 될 만한 그런 왕진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것이 갑질 의혹입니다. 안 기자님,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1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 4대 보험을 적용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4대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나래 씨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다가 계속 미뤄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지난 9월 약 석 달 전에 들어줬는데 그때는 이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걸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불거질 때였죠. 그때는 박나래 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자신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을 해줬다. 즉 1년간은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아울러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은 또 다른 그 박나래 씨의 모친이라든지 혹은 전 남자친구에게는 4대 보험을 해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모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법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도 전 남자친구에게 월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4대 보험을 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입장인데 역시 이 관련돼서 정확한 박나래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박나래 씨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4대 보험 관련해서 이제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명칭은 뭐 프리랜서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예.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속되어 있고 어떤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단 한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해도 사업주는 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예. 만약 고의로 이렇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납 보험료도 납입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연체료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고의로 이 4대 보험을 누락했다, 일부러 가입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진용 기자가 이 박나래 씨 갑질 논란 관련해서는 여러 단독 보도를 했는데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과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었는데 매니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측 간에 서로 간에 있었던 일은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박나래 씨가 지난 12월 8일 2차 입장문을 냈을 때에는 이미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마무리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전 매니저 측은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놨다는 거죠. 예. 합의서를 보냈는데 박나래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정확히 따지자면 12월 5일 날 박나래 측에서 먼저 합의서 초안을만 보냈었고 이게 불발된 후에 양측이 법적 공방으로 가자 한 후에 그 후에 다시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했지만 2차적인 합의서 초안이 오간 다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합의에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나래 씨가 왜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럼 향후 합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법적인 분쟁과 폭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거든요. 향후 이 법적인 절차 외에 양측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사실 박나래 씨는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박나래 씨의 활동에는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박나래 씨의 이미 촬영 분량이 들어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다수 편집 후에 방송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박나래 씨가 방송에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추후에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매니저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방송 재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